분명 여러분은 친구, 낯선 사람, 혹은 인터넷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전하는 연료 절약 비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료 소비를 줄여준다는 신기한 장치부터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더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달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수많은 모호한 조언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잘못된 믿음들이 많아 여러분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부당하게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료 절약에 관한 가장 해로운 10가지 오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오해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는 너무 흔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실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끄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아이디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현대 에어컨 시스템은 크게 개선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연료를 사용합니다.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여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공기 저항을 만들어내고 엔진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힘들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 결과 연료 소비가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닫은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심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공기 저항 효과로 인해 연료 소모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창문도 없이 약간의 연료를 절약하려고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은 마치 움직이는 찜통에 갇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행히도 현대 기술 덕분에 에어컨은 더 경제적이고 지갑에 친화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창문을 열까 에어컨을 켤까 고민할 때 편안함과 효율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장거리 운전 시 에어컨을 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수동 변속기가 간단한 설계와 뛰어난 엔진 회전수 제어 능력 덕분에 연료 절약의 대가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시대에 이 믿음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나 듀얼 클러치 같은 혁신을 통해 부드럽고 효율적인 운전을 제공하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동 변속기가 운전자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현대 자동 변속기는 전자 시스템으로 제어되며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기어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선택합니다. 덕분에 많은 자동 변속기 차량이 같은 모델의 수동 변속기 차량보다 더 낮은 연료 소비를 기록합니다. 수동 변속기는 스포츠 주행의 느낌과 차량과의 연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연료 절약 측면에서는 자동 변속기가 점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개인의 판도를 바꿨고 연료 절약은 더 이상 수동 변속기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평평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경우 크루즈 컨트롤은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줄여 연료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오히려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르막길에서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여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힘을 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 숙련된 운전자는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내리막길에서 관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크루즈 컨트롤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급정거나 불필요한 가속 같은 비효율적인 운전 습관이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을 읽고 가속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능숙하다면 운전자의 기술이 기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연료 절약 비결은 기술에 의존할 때와 자신의 운전 기술을 믿어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주유 펌프가 자동으로 멈춘 후에도 돈을 반올림하거나 더 채우면 좋을 것 같아서 몇 방울 더 넣으려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이 습관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펌프가 멈췄다는 것은 연료 탱크가 안전한 최대 용량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더 넣는 것은 사용 가능한 연료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초과된 연료는 펌프 시스템으로 역류하거나 더 나쁜 경우 밖으로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연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현대 자동차의 증기 회수 시스템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신 차량 대부분은 연료 증기를 흡수해 연소 과정에서 재사용하는 활성탄 캐니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너무 많이 채우면 액체가 이 부품에 스며들어 활성탄을 망가뜨리고 연료 효율을 떨어뜨리며 엔진 경고등을 유발하고 값비싼 수리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고 고온에서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하 탱크에서 나온 차가운 휘발유가 뜨거운 차량의 연료 탱크에 들어가면 팽창합니다. 탱크가 최대 용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 누출이 발생할 수 있어 낭비일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넘친 휘발유는 차량의 도장면을 부식시켜 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주유 펌프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존중하세요. 적시에 멈추는 것은 차량과 환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리 비용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정의 절반 가까이를 탐험했지만 앞으로의 오해들은 더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유용한 팁을 받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첫 번째 팁은 당신의 일상 습관을 바꾸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고급 휘발유라는 표현은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강력하며 내부가 깨끗해지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량이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비싼 연료에 돈을 쓰는 것은 허공에 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급 휘발유의 주요 차이점은 옥탄가로 보통 91 이상이며 일반 휘발유의 87에 비해 높습니다. 이 옥탄가는 고성능 엔진에서 조기 발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높은 옥탄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고급 휘발유를 사용해도 성능이나 연료 절약 측면에서 눈에 띄는 개선은 없습니다. 엔진을 깨끗하게 한다는 주장도 마케팅 수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모든 휘발유, 일반이든 고급이든 찌꺼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세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엔진에 찌꺼기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은 비싼 휘발유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일반 휘발유가 정말로 더럽다는 소문처럼 작용한다면 매일 이를 사용하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급 휘발유에 돈을 더 쓰기 전에 차량이 정말로 썰에오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일찍 주유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날씨가 시원할 때 휘발유가 더 조밀해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연료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주유소의 휘발유는 지하에 깊이 설치된 저장 탱크에 보관되며 이곳의 온도는 하루 종일 거의 일정합니다. 아침 일찍 주유하든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주유하든 휘발유의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유 펌프는 표준 온도에서 연료의 양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여러분이 지불한 돈에 정확히 맞는 양의 휘발유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휘발유가 차가울수록 더 조밀하다는 아이디어는 실제로 여러분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주유하고 차량을 햇볕에 노출시키면 특히 연료 탱크가 작은 오토바이의 경우 휘발유가 팽창해 밖으로 흘러넘쳐 차량 바닥에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싶다면 시원한 시간대에 주유하면 휘발유 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을 줄일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소문에 따라 아침에 억지로 주유하려 하지 말고 가장 편리한 시간에 주유하세요. 연료 탱크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엔진을 파괴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엔진은 탱크의 연료가 절반이 남았든 몇 리터만 남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나야만 엔진이 작동을 멈춥니다. 이 소문은 연료가 적을 때 탱크 바닥의 찌꺼기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료 펌프가 탱크가 가득 차 있든 거의 비었든 항상 바닥에서 연료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는 연료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불순물이 연료 분사 시스템이나 연소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최신 차량의 연료 필터는 대부분의 유해 불순물을 처리할 만큼 정교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연료가 부족하면 연료 펌프가 과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휘발유는 펌프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현대 연료 펌프는 연료 탱크가 낮은 상태에서도 실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탱크가 계속해서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한 펌프가 즉시 고장 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끔 연료가 낮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엔진이나 연료 시스템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은 이유는 엔진 고장 때문이 아니라 연료 부족으로 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리터의 휘발유 부족으로 여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세요. 셀, 세브론, BP 같은 유명 브랜드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작은 무명 주유소보다 훨씬 뛰어난 연료 품질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사실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휘발유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관계없이 관련 기관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연료는 동일한 정유 공장에서 공급되며 때로는 한 대의 유조차가 서로 다른 로고를 단 여러 주유소에 휘발유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첨가제입니다. 대형 브랜드는 세정제, 부식 방지제, 윤활제 같은 화합물을 연료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첨가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료 시스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광고에서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엔진 성능이나 연료 절약에 큰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소규모 주유소는 특별한 첨가제가 없는 휘발유를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든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일상적인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명하거나 덜 유명한 주유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차량 유지보수와 제조사가 권장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간판에 속지 마세요. 휘발유의 품질은 주유소의 이름이 아니라 차량의 필요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아직 떠나지 마세요. 앞으로의 오해들은 더 놀라울 테니까요. 주유소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엔진의 마법이라며 광고되는 연료 첨가제 병들을 본 적이 있나요? 차가 더 멀리, 더 부드럽게, 더 경제적으로 달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결과는 대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연료 효율이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첨가제가 존재한다면 석유 회사들이 그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 첨가제를 연료에 포함시켜 브랜드를 홍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첨가제의 이점은 매우 제한적이며 때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첨가제는 연료 시스템, 피스톤, 연소실, 배기 밸브를 청소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많은 경우 지출 비용이 기대했던 절약액을 초과합니다. 옥탄가를 높이는 첨가제도 과대 광고되지만 대부분의 일반 차량에서는 높은 옥탄가가 필요 없으므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시폰 같은 일부 제품은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꾸준히 운행한다면 첨가제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요약하자면 한 병의 용액으로 차를 슈퍼카로 바꾸겠다는 꿈은 버리세요. 시장에 나오는 많은 제품은 현대판 만병통치약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포장 속에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 잠깐 멈출 때, 심지어 몇십 초만 멈춰도 엔진을 끄면 연료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는 과거 카뷰레터를 사용하던 시절, 특히 추운 날씨에 엔진을 재시동할 때 상당한 연료를 소모했던 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자 연료 분사 시스템을 갖춘 현대 차량은 빠르고 정확하며 훨씬 경제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엔진이 최적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재시동은 매우 적은 연료만 소모하며 심지어 몇십 초 동안 공회전하는 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엔진을 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0초 미만으로 멈추는 경우 절약되는 연료는 미미합니다. 게다가 엔진을 반복적으로 끄고 켜는 것은 스타터 모터와 점화 스위치를 마모시켜 값비싼 수리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이나 다리가 올라가는 상황처럼 오래 멈춰 있을 때만 엔진을 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자동 시작 정지 기능을 가진 차량은 연료 효율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에서는 짧은 정차 시 엔진을 끄는 것이 불편함만 초래하고 큰 절약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30초 미만으로 멈출 때는 엔진을 켜두세요. 그 이상일 때는 엔진을 끌지 고려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연료 절약은 작은 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운전 습관, 정기적인 유지 보수, 차량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주유소에서 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방금 연료 절약에 관한 가장 흔하지만 해로운 10가지 오해를 함께 파헤쳤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돈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오해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더 명확한 시각을 제공하고 매일 지갑을 얇게 만드는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연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과 공유하며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유용한 팁, 정확한 지식,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